안녕하세요. 저희는 키와 몸무게에 따른 적절한 운동 루틴 추천 어플 개발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8조 HER입니다. 저희 팀명은 Healthy Exercise Routine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1학기 조사 방법론 1 강의 동안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역할 분담 및 일정 관리, 주제 선정 및 출시된 서비스, 생성 AI, 초기 어플 구현, 인터뷰 및 최종 구현, 한계점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할 분담 및 일정 관리 부분입니다. 강태경 학우께서는 자료조사 및 PPT 제작, 김수민 학우께서는 자료조사 및 앱 개발, 본인 윤희수는 자료조사 및 영상 제작을 담당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월 중순 1차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일주일간 각자 주제와 관련된 자료조사 기간을 가진 뒤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제를 재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어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주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를 변경한 후 필요한 생성 AI 및 정보들을 수집하는 기간을 가진 후 약 2주간에 걸쳐 어플을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PPT와 동영상을 순차적으로 제작하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제 선정 및 출시된 서비스입니다. 저희 조는 처음 프로젝트를 기획할 당시 여러 주제 후보들 중 장애 진단명을 입력하면 관련된 복지 시스템 및 정부 지원금 등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플을 선택해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해당 주제는 생성 AI를 결합시켜야 한다는 프로젝트 조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타겟팅되는 대상이 매우 포괄적이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주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제를 탐색하던 중 저희는 20, 30대 젊은 층이 성인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만인들은 성인병에 더욱 취약하다는 내용을 토대로 체중을 조절함으로써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큰 주제를 정한 후 타겟팅되는 대상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최근 치솟은 물가 때문에 대학생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전적인 부담감을 지니고 있기에 비용 부담이 따르는 운동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의견을 지닌 이들의 응답이 69%에 이르는 것을 시장조사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저희는 금전적인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어플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금전적인 부담감은 줄여주는 어플을 구상하며 시중에 상용화되어 있는 어플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 어플들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어플들이 근력 운동 위주의 루틴만을 제시할 뿐 정작 체중 조절의 핵심이 되는 유산소 운동에 대해선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대부분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제시하고 있기에 가벼운 홈트레이닝을 원하는 초보자들에게는 다소 부적합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회 현상들과 기존에 출시된 어플들의 보완점을 참고하여 저희는 기숙사 여학생들 중 다이어트 초보들을 위한 운동 루틴 추천 앱을 최종 주제로 결정했습니다. 타겟을 이와 같이 정한 이유는 첫째로 치솟은 물가 때문에 이미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이 PT를 받기에는 비용 부담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숙사라는 주거 특성상 헬스장을 이용하기에는 시간적, 지리적인 어려움이 크기에 기숙사생들은 혼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학생으로 한 번 더 타겟을 좁힌 이유는 대다수의 남성들은 근육을 키워서 몸을 만드는 게 운동의 목표인 반면 여성들은 단순한 체중 감량에 더 큰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기에 상세한 인바디를 재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어플을 사용하기에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생성 AI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수많은 생성 AI들 중 챗GPT를 해당 어플에 결합시킨 이유는 챗GPT는 방대한 데이터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대화 처리를 위한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다 정확하게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운동 루틴이라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에는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챗 GPT를 결합시키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생성 AI가 챗 GPT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용화되어 쓰이고 있는 생성 AI들 중에서는 챗 GPT가 가장 정교하고 완성도가 높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기에 챗 GPT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초기 어플 구현입니다. 저희는 파이썬 코드를 이용하여 웹을 개발하였고, 웹 디자인을 위해 HTML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파이썬 코드와 HTML 코드 실행을 위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코드 편집키를 사용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웹 개발 초기에 기본 코드로만 실행했을 당시의 코드와 화면입니다. 챗 GPT의 답변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해당 문제점은 질문을 더 자세히 하는 방법으로 조금 보완을 해보았으나 챗 GPT의 답변이 간소화되어 나타난다고 느껴졌고 글자 수 제한이 있는지 알아보았더니 실제로 글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글자 수 제한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맥스 토큰스를 200에서 4033으로 수정하여 답변 길이에 영향이 없도록 최대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후에 토큰스와 템퍼러처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답변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맥스 토큰스와 템퍼러처의 여러 수를 넣어서 답변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가장 답변의 정확도가 높은 숫자로 설정하였습니다. 답변의 정확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지만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줄글의 형태로 답변이 추출되다 보니 어플의 형태를 갖추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써서 가독성을 높일지 고민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글자를 중앙으로 정렬하고 일자별로 단락을 나누어 분류를 하여 정돈된 형태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고 1일차, 2일차와 같이 날짜별로 글씨 색깔을 다르게 출력해서 한눈에 루틴을 확인하기 편리하게 구현해냈습니다. 가독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표 형태로 구현하는 것도 시도해 보았으나 해당 형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경우 운동 루틴이 상세하게 도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나오기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판단하여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및 최종 구현입니다. 어플을 개발한 후에는 실제 가천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여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어플을 사용하기에 앞서 다이어트를 다짐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하고자 했는지, 그 과정에서 겪게 된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 학우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다수가 다이어트를 결심한 적이 있었지만 혼자서 운동 루틴을 짜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인터뷰 후 실제로 학우분들께서 개개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해당 어플을 실행하였고 이후 인터뷰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어플 사용 시 느낀 불편한 사항이나 보완점 및 향후 사용 의향에 대해 질문했고 학우분들은 공통적으로 여전히 가독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후에 최종적으로 수정하여 완성된 웹의 코드입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하면 파이썬 코드가 실행되고 처리된 결과를 HTML 템플릿과 결합하여 웹 브라우저에 나타냅니다. 사용자의 키, 몸무게, 감량할 체중, 감량 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운동 루틴을 알려주는 챗봇 형태의 웹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오픈AI의 텍스트 다빈치 002라는 모델에 전달하여 답변을 반환하는 형식입니다. GPT의 답변을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오픈AI API 키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HTML 코드에서 각 웹페이지를 디자인하였는데 인터뷰 후에 가독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 글씨체와 글자 크기를 수정하였고 요일뿐만 아니라 몇 주차 운동인지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색 박스로 배경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최종적으로 개발한 웹을 캡처한 화면입니다. 키, 몸무게,
운동 기간, 감량 목표를 입력하고 추천받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운동 루틴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에 위치한 다른 정보로 추천받기 버튼을 누르면 첫 페이지로 돌아가 사용자의 정보를 새로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다른 루틴 추천받기 버튼을 누르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루틴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됩니다. GPT의 답변이 영어로 도출되어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면 웹 자체에서 번역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번역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GPT의 답변을 변환할 때 번역까지 시행하는 코딩 작업에 성공을 했었으나 웹 자체에서 번역을 하는 것보다 정확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제점은 구글 클라우드 번역 서비스, 딥L 유료 API, 아마존 웹 서비스 등의 유료 서비스를 추후에 앱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 및 발전 가능성입니다. 앞선 인터뷰에서 피드백받은 추천 운동 루틴에 포함되는 운동에 대한 자세한 운동 방법이 영상 혹은 관련 링크로 첨부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코드 자체적으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웹 자체적인 번역만큼의 정확도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한계점 또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충분히 보완 가능한 부분일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운동 루틴에 대한 부분이 완벽히 보완된 후에는 추가적으로 식단 추천 기능도 첨부한다면 보다 완성도 있는 어플을 구현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인 운동과 식단에 대한 부분이 한 어플 안에 함께 구현된다면 더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8조의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